박수영 간사님 하십시오. 박수영 간사님 하십시오. 예. 자, 박수영 자, 간사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김영진 의원님, 제가 발언권 받았으니까 다른 상임위를 비판하는데 다른 상임위의 비판에 맞게끔 이민자 위원장이 지금 10개로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자, 뭘 위반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나중에 차후에 과도하다라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국회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요. 자, 박수영 의원님 예. 간사님 얘기하십시오. 예. 자, 전문가가 논 다음에 얘기하세요. 국회 인사청문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없고 하십시오.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에서 시간 좀 다시 잡아. 조용히 하세요. 규칙을 지키고 해야죠. 김영진 위원장님 발언권 들어보세요. 얻어서 하세요. 들어보세요. 들어서 발언권 얻어서 양당 의사진행 발언 간사간이 하세요. 합의가 되면 양당 간사간이 발언권 합의가 되면 얻으세요. 보면 되니까. 발언권 없고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왜 남의 발언을 자, 막습니까?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발언 기회를 왜 막아요? 발언하십시오. 해명이 필요합니다. 발언하십시오. 해명이 필요합니다. 안건 상정하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로가 얘기하고 난 뒤에 서로 합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십시오. 예.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와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의 확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부라든지 은행 등 공식적인 기관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료 요구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으로 의견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은 일정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자료 요구는 청문회 7일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20일에 청문회를 열어야 했지만은 여당에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오늘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고성과 갑질 의혹도 위중하지만은 청년들 분노를 유발하는 불법 증여,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기타 새 아들과 관련한 부모 찬스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배우자가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가족이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금융거래 내역을 내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 고리대법제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이걸 연도별로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 또 가족 간 금융거래는 없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 장남과 차남이 할머니에게서 매입한 마포상가 대금 2억 원, 이 무슨 돈으로 샀는지 가족 간 주고받은 건 아닌 건지 내라고 하는데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과 21년에 할머니가 후보자 세 아들에게 증여한 KSM 비상장 주식 31억 상당인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얼마나 배당이 됐는지 증여세 자금은 누가 냈는지 가족 간 금융거래를 통해서 낸 거 아닌지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또 세 아들은 거액 증여를 받을 당시에 학생이거나 미취업자였습니다. 단순히 증여세 납부 문제가 아니라 냈다면 누가 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부모 찬스로 대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안 내는 겁니까?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새 아들이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새 아들의 주식 자산이 8,150배가 늘 동안에 개인간 예금은 줄지 않았는데 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런 걸 내지 않는 겁니까? 100억 로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아파트 공급 계약 36억 7,800만 원, 35%에 해당하는 12억 9천만 원에 증여를 한다고 계약서를 썼는데 5억 4천만 원만 또 증여했다는 건 무엇이며 누가 그 돈을 냈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원본 왜 안 내는 것입니까? 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지금 자, 다음은 정태호 우리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간사님과 그 박수영 간사님 간에 서로 합의했던 내용 저도 들은 바 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태호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셔야죠. 저는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상임위원장의 임의로 아니면 감정 따라 했던 것에 대해서 수많이 비판을 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인사청문회 시작을 할 때 단 한 번도 인사청문 후보자가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개했던 적이 없습니다. 즉 이런 의사진행 발언도 사실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말을 듣고 그 추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부를 설정하고 정회까지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례를 파괴한, 저는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청문회라고 보고요.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6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추가적으로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6개 중에 19가지는 제출 가능으로 얘기를 했고 순차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73%가 제출이 됐어요. 일례로 안 된 것은 뭐냐면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일체. 이거는 인사청문회 어떤 과정에서도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 속에 금융기관 입출금 전액을 전체를 제가 보기엔 제출한 예가 제가 지금 10년차 국회의원인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간사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자녀 대뷰형 지원 전형별 합격 입학 전형 결과 및 확인 자료 일체. 이런 경우는 사실은 개인정보에서도 대입 전형 자료를 그 심사와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권과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가려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제출을 받아서 청문회를 계속했던 예가 전 기획재정회와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였다. 그래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청문회를 거부하는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현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3번 공천을 받아서 서초구민들이 확인해 줬어요. 2번 공천을 받았어요. 저는 국민적인 검증과 내용들이 진행이 됐었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로 제청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심려 있게 고민해 주시고 국민통합과 같이 해나가는 방향에서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고 정상적으로 이혜원 후보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청문회가 진행될